김남국 코인 의혹 복잡해 보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딱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이 가상화폐 이야기 나오는 순간 기사 읽어 내려가기 힘드시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댓글에 워낙 많이 달아들 주셨습니다. 이 김남국 코인 의혹. 이 대체 뭐냐 이거. 진실이 뭐냐. 자, 여기 보십시오. 기사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뭐 클레이튼, 콜드월렛, 트래블룰 뭐 거의 암호문 수준이죠. 저도 코인을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보다 보니까. 근데 뭘 알아야 저도 뉴스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해서 자 원래 모르는 사람이 공부하면 더 쉽게 알려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만 따라오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요 본인 스스로 2016년부터 코인 투자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전문가라고 봐야죠. 코인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분 뭐 가상화폐라고 얘기도 하고 가상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조금씩 차이가 있다곤 하지만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보시면 리스크가 높죠. 리스크가 높은 이유가 있어요. 보십시오. 자, 실제로 화폐나 주식은요. 실물이 있습니다. 그죠? 화폐, 돈이 있죠. 주식도 주식 증권이 있습니다. 핵심은요. 발행량을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요. 이게 핵심인데 자, 화폐는 한국은행이 공급과 거래를 통제하죠. 주식은 각각 기업들이 주식을 어느 정도 발행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코인의 경우는요. 가장 큰 차이, 실물이 없어요. 그죠? 뭐 코인이라고 이런 동전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이름만 코인이지 실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행량을 자기들은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공개도 한다고 합니다. 백서로. 그런데 실제로 막 발행량을 공개하지 않고 늘려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과 거래가 잘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발행량을 늘리고 줄이는 걸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폭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 대박 아니면 쪽박 차는 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김남국 의원이요. 지금 논란의 핵심은 이거죠. 업비트와 빗썸을 통해서 위믹스 코인을 투자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업비트는요, 거래소입니다. 빗썸도 거래소고,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하는 거래소예요. 자, 주식은요, 한국거래소에서 총괄해서 거래를 합니다. 가상자산은요, 거래소가 여러 개예요. 그 중에서 80%를 이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자, 빗썸은 2위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2위예요. 자, 그러면 위믹스는 뭐냐? 위믹스는 코인인데요. 코인 여러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들어는 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흔히 말해 주식으로 따지면 뭐 삼성전자 주식, 현대차 주식 이런 거니까 게임 업체인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을 지금 김남국 의원이 여기 두 곳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 이게 지금 의혹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빗썸이 먼저 상장을 했어요. 빗썸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위믹스 코인을 거래할 수 있었고 자, 업비트에서는 2022년 1월에야 뒤늦게 상장이 돼서 여기서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업비트라는 곳이 전체 거래의 8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등 거래소라고 하잖아요. 모든 코인은 여기 업비트에 상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워낙 거래량도 많고 사고 팔기도 편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게 위믹스로서는 엄청난 호재겠죠.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기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2022년 1월 위믹스에 상장됐을 그 시점부터 일단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드러났느냐.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흔히 FIU라고 부르는데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뭘 하는 곳이냐면 흔히 말해서 검은 돈이라고 그러죠.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검은 돈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고액 거래 혹은 이상 거래. 이 두 가지를 FIU가 발견을 해서 검찰에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냥 현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고액 거래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하냐면 하루에 1,0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의 이상이 돈이 오가면 바로 FIU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가 되면. 물론 일반인들이 뭐 집을 사거나 뭐 아이 뭐 유학 금액으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보내는 거 당연히 FIU한테 보고는 되지만 FIU가 그거 들여다보지 않죠. 그거는 뭐 일회성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돈이고 그게 아니라 뭐 1,000만 원 돈이 막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뭉텅이 돈이 막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면 FIU가 이상하다 하고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또 특이한 점은 김남국 의원 코인의 경우에는 FIU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로 FIU에 알려줬고 그래서 FIU가 검찰에 신고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자, 업비트는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위믹스라는 코인이 업비트와 빗썸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 먼저 빗썸에서 상장이 됐다가 2022년 1월에 업비트로 이제 상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빗썸 거래소에서 거래하던 많은 위믹스 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업비트로 옮겨 탔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업비트가 워낙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사고 팔기가 쉽고 일단 팔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위믹스 코인인데 거래 가격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업비트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옮겨 탔어요. 그 옮겨 탄 사람 중에 한 명이 김남국 의원입니다. 자, 2020년 1월에 위믹스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이 되자 2022년 1월 31일에 빗썸에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을 업비트로 옮깁니다. 새벽 4시에요. 62만 개. 이게 얼마너치냐면 46억 원어치. 어마어마한 돈이죠. 46억 원어치를 새벽 4시에 업비트로 옮겨요. 여기까지는요 좀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40억 원어치 이렇게 큰 게 오가면 일단은 이상하다라고 보긴 본다는데 어쨌건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옮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 클립 자신의 개인 클립 지갑으로 위믹스 코인 58만 개를 옮기는데 이게 한 43억 원어치가 됩니다. 하루 사이에 빗썸에서 업비트로 갔다가 업비트에서 개인 클립 지갑으로 간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요거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가상자산은요. 개인 클립, 개인 지갑이라는 게 있어요. 지갑 뭐 하는 곳이죠? 돈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코인을 보관하는 곳이 지갑입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요. 4개의 지갑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는데 빗썸 지갑이 있고요. 업비트 지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똑같은 개인 카카오 클립 지갑이 있고 플레이 지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왜 이상하다고 본 건지. 자, 이 지갑 중에 빗썸 지갑이나 업비트 지갑은 뭐 거래소에 딸린 지갑이에요. 이 지갑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갑들은 실제 계좌 있지요. 그러니까 업비트 거래소나 빗썸 거래를 하려면 각각 NH농협은행과 K뱅크 은행, 실제 은행 계좌가 있어야 돼요. 이 지갑들은 그 계좌와 다 연동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실명. 그러니까 이 거래소가 누가 거래하고 이게 어떤 돈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개인 지갑입니다. 개인 지갑은요, 여기로 돈이 흘러가는 순간 확인이 안 돼요. 추적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이 지갑까지 지금 간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의심스러운 건 김남국 의원은
빨리 이 개인 지갑으로 위믹스 코인을 옮겨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이유는 검찰이 밝혀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이느냐? 자, 1월 24일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옮기기 딱 일주일 전에 이 빗썸 거래소가 정책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자, 이 개인 지갑이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검은 돈의 온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 빗썸이 곧바로 개인 지갑으로는 돈을 보낼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업비트는 막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빗썸이 업비트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쿠션을 한번 치고 자기 개인 클립 지갑으로 지금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클립 지갑으로 빨리 옮겨야 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걸렸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비트에서 이상하다라고 지금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 업비트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40억 원어치가 하루에 개인 그 지갑으로 옮긴 게, 자, 워낙 검은 돈으로 코인이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이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여기서 여러 가지 권고 기준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특정 금융정보법이 생겼어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뭔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FIU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업비트는 무조건 이상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업비트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업비트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최소 1억 원 넘는 코인이 오가면 그건 다 신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또 중요한데 PEPS 이게 또 어렵죠. 왜 이런 어려운 말을 자꾸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왜 어렵냐면 이게 국제적으로 쓰이는 용어예요. PEPS라는 게 이게 뭐냐면 가상자산이요 워낙 자금 세탁 검은 돈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검은 돈 누가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검은 돈 이용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주로 권력을 갖고 있거나 돈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싶을 때 검은 돈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자 정치적 주요 인물들은 특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뭔가 돈이 오가면 그거는 특별하게 모니터링을 해라.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하자고 지금 정해 놓은 거예요. 자, 정치적 주요 인물 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국회의원은 들어가겠죠. 국회의원이 정치적 주요 인물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당시에도 현역 국회의원이었어요. 당연히 이 모니터링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이 하루에 40억 원의 돈이 오가면 당연히 거래소는 FIU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그걸 몰랐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뭔가 빨리 이 추적이 안 되는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는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그래서 업비트는 FIU에 신고를 하고 FIU가 이거 이상하다고 검찰에 신고를 하고 그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지금 김남국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계속 규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뭔가 이제 지금 이런 것도 다 그런 규제죠. 그런 규제 중에 하나가 트래블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 가상 코인도 이제 실명제 개인이 본인 실명을 갖고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2022년 3월 25일 이상하다고 업비트가 본 게 2022년 1월 30일 한 2달 상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때 트래블룰이 시행될 거다라는 게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추적이 안 된다고 한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이 개인 지갑 이거는 또 여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지갑에서 지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실명제가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추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뭔가 빨리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다들 의심이 되겠죠. 이게 처음 알려졌으니까. 자, 이게 이제 처음에 딱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 그럼 김남국 의원 재산이 대체 얼마야? 모든 국회의원은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잖아요. 봤더니 2022년 1월이면 2021년에 신고를 하거든요. 2021년 돈 보니까 11억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요. 요때 얼마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40억 원 제가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사실 2022년 2월 14일에 20억 여원어치의 코인이 또 이거 똑같은 형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합치면 얼마죠? 60억입니다. 60억. 아니 재산 신고는 11억, 12억인데
60억 코인은 또 뭐야? 대체 숨겨진 돈이 얼마야? 엄청나게 궁금해지죠. 그러면서 이 의혹이 빵 폭발한 겁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김남국 의원 본인입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60억 원의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흔적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재산신고 봤더니 이렇게 8억 원에서 15억 수준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의심이 딱 드십니까? 첫 번째, 아니 그러면 처음에 코인에 투자한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돈의 입구가 궁금해지죠. 무슨 돈으로 코인을 투자한 거야? 그죠? 자, 두 번째, 아니 그럼 60억 원 어디 간 거야 지금? 여전히 재산은 15억이에요. 아니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돈의 입구와 출구가 모두 지금 아리송한 상황입니다. 제일 궁금해지는 거 얼마나 버는 거야?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이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다는 위믹스 코인의 가격 추이를 본 거예요. 2022년 1월에 뭔가 코인을 수십만 개를 갖고 있었잖아요. 요때. 봤더니 와,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여기서 이게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 대체 얼마를 본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죠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혹이 드냐면 2022년 3월에 뭐가 있었죠? 대선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 돈 불법 대선 자금으로 쓴 거 아니야?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은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었으니까요. 자, 이런 의혹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합니다. 내가 입구와 출구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게 라고 해명을 하는데 이게 기름을 부어버리는데요.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자, 나 이거 무슨 돈으로 했냐면 자, 2021년 1월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거를 내가 팔았어. 그 판 돈이 9억 8,574만 원이야. 자, 여기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이 60억 원이라는 거는 추정이에요. 추정이다 보니까 본인은 60억 원이라고 인정을 아직 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쨌건 내가 코인은 투자했어. 2016년부터 했고 이때도 했어. 근데 무슨 돈이냐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이야.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 주식 팔아서 내가 업비트 아까 설명드린 그 거래소에 돈 넣었어. 10억 원치를. 자, 이거 입구입니다. 입구. 그럼 지금 그 돈이 어디 갔느냐? 2023년 5월 문제가 불거진 2023년 5월 당시에 내가 코인으로 9억 1천만 원 갖고 있어. 내가 실제로 번 돈은 현금화한 돈은 440만 원이 전부야 라고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하고 설명하지 않고 시작은 9억 8,574만 원으로 코인을 투자를 했고 지금 내가 9억 1천만 원 코인으로 갖고 있다. 코인. 이건 아직 현금화 시키지 않았고 현금은 440만 원만 내가 인출했다. 내가 번 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얼핏 보면 그러면 내가 7천만 원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그죠? 2021년에 9억 8천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9억 1천만 원 코인밖에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이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증빙하겠다. 내가 이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코인의 클립 지갑 내역을 공개를 하는데 가상자산 이름 가리고요. 자, 실제로 이 지갑마다 주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좌 번호 있듯이 이 온라인 지갑은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 주소 다 가리고요. 뭘 공개하냐면 잔액만 공개해요. 이 잔액 합치면 9억 1천만 원이 되게. 자,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요. 클립 가입일을 공개를 해요. 뭐 본인은 실수다 이렇게 아직까지 인정한 적은 없지만 누가 봐도 실수인 걸로 보여요. 왜냐? 자,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좀 복잡하지만 희한한 게 이 지갑 주소만 알면 이 지갑이 어느 지갑과 그 코인을 거래했는지가 다 추적이 가능하대요. 지금 김남국 의원 지갑 주소 공개 안 했잖아요. 그런데 2022년 1월 20일 요때 가입한 그때 만든 지갑이 지금 현재 잔액은 공개했잖아요. 이런 잔액을 갖고 있는 지갑을 추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에 뭐 언론도 같이 추적을 하죠. 그래서 지갑 주소를 특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지갑이 다른 지갑과 어떻게 거래했는지가 쫙 나오는데요. 언제, 거래 일시, 시간까지 나와요. 시간까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얼마의 코인이 갔는지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보니 자, 아니 실제로 위믹스 코인을 최대 136만 개가 오간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시세랑 이 136만 개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 최고 100억 원까지 오갔던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보면 7천만 원 손해 본 걸로 지금 됐잖아요. 뭐야 진실이? 논란이 막 일파만파 커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언제 거래했는지 시간까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 시간을 봤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했던 그날 그 시간에 코인 거래한 지금 시간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상임위 때 이거 코인하고 있었던 거야? 이때가 이 이모 교수를 헷갈린 바로 그 날인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헷갈렸어? 뭐 상당히 막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사실 김남국 의원이 뭐 아니다라고 해명하기가 어려운 게 이 지갑 사이의 거래는 본인만 할 수 있거든요. 누구를 맡겨서 이걸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뭐 피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지금 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의혹이 막 불거지자 이제 당에서 진상 조사를 시작합니다. 진상 조사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본인은 440만 원 밖에 현금화한 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뽑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건 440만 원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김남국 의원 재산 내역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2021년에 증권이 9억 뭐 4천만 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음 해에 빵원이 됩니다. 빵원. 이거 이해가 되죠. 왜냐면 지금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9억 얼마 있었는데 이거 팔았잖아요. 그럼 팔면 빵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최근에 법이 통과됐지만 가상화폐, 코인은요.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코인은 없는 거예요. 재산 공개 내역에. 그죠? 그럼 빵원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봤더니 아니 갑자기 뭉텅이 돈이 들어와요. 예금 11억이 생기더니 1억이던 게 11억이 갑자기 생기더니 갑자기 이걸로 집을 거래한 8억 원. 이 5천만 원이 8억 원 되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예금으로 이 집을 산 것 같은데 그럼 이 돈 어디서 났지? 당이 물어봅니다. 김남국 의원한테.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코인에서 번 돈으로 이거 오피스텔 거래 하나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본인의 원금은 계속 거의 남겨놓은 거예요. 코인으로. 그리고 번 돈의 일부를 예금으로 넣어서 오피스텔 거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 산 거는 그럼 현금 아니야? 아니, 현금 440만 원이라며. 아니, 그럼 코인 빼서 오피스텔 거래한 건 현금화한 거 아니야? 야, 이거 완전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이 눈덩이처럼 벌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이 김남국 의원 본인이 해명을 하면서 그냥 기름을 확 부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코인 투자하는 거 뭐 잘못 아닙니다. 그죠? 네, 그건 뭐 정당한 거래 투자인데 국회의원이 해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국회의원. 참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의혹 불거집니다. 그래서 여러 혐의가 나와서 검찰이 수사 중에 있어요. 자, 제가 오늘은 출발점에 대해서 설명을 쫙 드렸어요. 배경, 기초 지식과 출발점. 자, 이제 본론 들어가야죠. 어떤 의혹으로, 어떤 혐의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